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피부 망가지는데 제 1번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 쓰는 게 아니라 보호제, 보습제를 좋은 걸 쓰래서 붙여놔야 돼요. 프로포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요.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 원장님 하면 대한민국 피부과의 역사를 바꾼 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사실 저 피부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100% 타고나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심하게 표현을 하면 네. 화장품 모델을 하는 그 유명한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좋은 하얀 피부에 여드름 만나는 깨끗한 피부를 물려받아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맨날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트러블이 안 나는 피부를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네, 타고난 거예요. 항상 남들은 물어보지 뭐 하냐고. 뭐 관리하냐고. 어렸을 때는 더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 관리 안 한다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운동 잘하는 사람 있죠.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네. 있죠.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죠. 네, 그럼요. 게임 다- 잘하는 사람 예, 있죠. 예. 몇 대 몇일 것 같아? 타고난 거하고 노력하고. 저 무슨 7-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9-1이에요. 저도 9일. 그거 통계 낸 게 있어요. 아, 통계가 있어요? 그거 다 통계 있어요. 네. 75대 25 그 언저리예요. 아, 75대 25. 타고나는 게 75, 노력하는 게 25. 공부도 재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것 같으냐고. 노력이 있고 타고난 게 있고 노력이 있어. 아, 저는 공부도 9대1이라고 봐요. 9대 1. 난 재주 있는 애들이 9야. 7대3? 이런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학원을 보내고 매진을 하죠. 왜냐면 30%를 올릴 수가 있잖아.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96대 4예요. 96대 4. 바로 포기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 돼요.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부모 잘 만나서 잘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저 피부가 타고나는 거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러네. 한참 샜다. 이야기가 애기들까지 다시 이제 갔어요. 피부로 돌아가. 네. 피부로 돌아가서. 피부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네. 근데 눈에 이렇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노화가 오면 이렇게 막 이것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주름을 예방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없애는 게 쉬운 건지. 그 예방도 안 되고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갖다 놓고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과 가면 막 실수 같은 거 봤잖아요. 막 달라질 없애기 것 위해서. 같아요? 안 달라지나요?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가 됐지, 이렇게? 제가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저는 뭐 돈을 뭐 집사람을 좀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뛰었다. 뛴 걸로 끝난 거예요. 절대 못 받아. 그거 소송에도 안 나와. 그치, 그건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마누라는 지금도 생각이 안 돼. 난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멘탈 갑이시네요. 지운다고 생각하면 지우는 거예요. 빨리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봐 내 마음만 상하는데. 맞아. 네.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져요. 맞아요. 주름살도 못 없앤다 뭐 이런 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예방도 안 되고 늦게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쵸. 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데 이 사람은 확 가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거지 그 길을. 그걸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티 에이징은 거짓말이고 웰 에이징은 된다. 그럼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예방도 안 되고 늦게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지. 분명히 그 나쁜 쪽으로 가긴 가요. 20대 피부를 왜 40 먹은 사람이 꿈을 꿔? 근데 그걸 늦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조건, 건강의 조건 그거. 똑같아요. 저는 미녀는 자꾸 잠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가? 뭐 아니요. 잠도 제때 자면 돼요.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10시간 1시간 자야 돼. 그쵸. 네. 어른들도요? 네. 난 아이들만 맨날 10시에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1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 10시에 자라고 안 가르쳐도 10시에 자요.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요. 네.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제는 좀 좋은 거 써서. 왜냐면 피부 건조해지면요. 나무 그 껍질 갈라지고 맞아요. 쩍쩍 갈라져요. 네. 그래서 각질을 잘 유지해 주시는 그런 각질 보호제, 그다음에 피부 보습제 이런 것들은 전신이죠? 이제 주로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데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예. 근데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그쵸. 그래, 자외선 차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무조건 그게 이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의 노화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에이징, 네. 그리고 크로놀로지컬 시간으로 생기는 에이징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포토 에이징, 햇볕,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그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죠. 네. 각질 제거는 그러면 약간 각질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은 붙여놓는 거예요. 아. 그게 여자들이 피부 망가지는데 제 1번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각질 보호제, 보습제를 좋은 걸 쓰래서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각질은 벗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질은 물고기 비늘 혹은 기왓장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건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병이 생겨서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벗기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이나 보습제를 발라서 잘 붙여놔야지. 네. 거꾸로 해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을 뭐 필링제를 자주 쓴다. 이거 피부 망가뜨리는 그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습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예, 그거는 뭐 필수로 해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30대부터 쭉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차이 나요. 나이 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해 많이 떴을 때, 눈 왔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발라요? 실내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굳이 막 열심히 안 발라도 되지만 적어도 하루에 너댓 시간 바깥에 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게 골프, 등산, 그럴 땐 꼭 여행할 때는 꼭 발라야 되고 되게 한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니까 골프장 가시면 나갈 때 바르고 그늘집에서 한번 바르고 들어오면 돼. 그리고 여자들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진짜 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손바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여기다 발라서? 제일 접촉이 먼저 되고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여기 바른다고 해서 사실 화장품은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게 원래 방어막인데 이게 바른다고 쑥쑥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는 여기 표피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주면 돼. 보습제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서 뭐 미백된다 뭐 하냐는 그만한 효과는 없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여쭤봐야지. 그 비싼 화장품이 종류별로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서양 유럽 거 그렇게 비싼 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좋아요. 확실히 좋은 거예요. 성분이 훨씬 더 제가 좋아요. 지금 물건을 듣고 있는데 종이백에 넣어 갖고 왔어요. 네. 저기 뭐 옷까지 하고 몇 개 있는데 저기 넣으면 옷이 해지어요? 아니, 아니죠. 샤넬백에 넣어 갖고 오면 옷이 그럼 뭐 아니, 전혀 비싸- 아니죠. 네. 똑같다고요, 기능. 아, 기능은 같은데. 하루잖아요. 샤넬백 들고 다닐 때 하고 종이백 갖고 갈 때 하고 기분이 똑같으세요? 다르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기분이 다르다고요. 기분.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하면 피부엔 좋은 건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요만한 가치만 올려도 값은 이만큼 올라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게도 하니까 뭐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지 않은 돈이라서 쓰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빚을 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사차 가면 요만큼 좋은데 하루 1년 내 빚 갚아야 돼. 그게 뭐가 그게 몸에 좋겠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는 아니겠다. 스트레스는 자기한테 스트레스는 아는 제일 거죠. 잘 알죠. 네. 사람은 누구나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텐데 원장님처럼 누구나 멘탈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포기가 빨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정치가 그렇게 꿈이었었으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지금쯤은 인상이 구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화났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네. 화를 좀 참는 것과 네. 어느 것에 비중을 두세요? 화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래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근데 있잖아요. 화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속병 걸린다고. 화가 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을 지금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데 마누라가 큰 돈을 날렸어. 화가 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 마누라는 멱살을 잡기로 하겠어. 때리기로 하겠어요. 그런 경우 참아야죠. 뭐. 참아야 되잖아. 나는 화를 아예 지워서 안 만들어요. 별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애들이 큰 병 든 것도 아니다. 뭐 다들 지금 잘 살아있다. 근데 화가 나면 참아야 돼. 그거보다는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내는 게 오히려. 그죠? 일단 내가 화가 났으면
거기서 어쨌든 표현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게 속병 걸리는 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또 피부과 요즘 시술 진짜 많거든요. 또 할인율도 많아졌고 네. 뭐 땡땡 뭐 주 뭐란 뭐도 있는데 이렇게 젊어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서 만족스러우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 피부과에서 하는 모든 시술들이 엉터리다 효과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비용 대비 그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즐거워. 이만큼 좋아져도 이만큼 즐거운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는 액수면 그거는 이만큼 즐거운데 나중에 압박감이 이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이죠. 근데 이제 자꾸 요즘 프로포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는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료 의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 네. 프로포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데는 굉장히 마약 아니에요? 딴 데 마약 아니에요. 그냥 마취제예요. 마취제인데 좀 머리가 무겁고 좀 불편한 게 정상인데 그 기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 잠 잘 자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면이 좋고 늘 괜찮게 살았는데 괜히 낮에 가서 주사 맞고 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일어나니까 좀 찌부듯해. 그런 사람 중독이 안 되지.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내시경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깰 때 그 느낌이 푹 잔 느낌이에요. 잠 못 자던 사람이 푹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운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또 받고 싶겠네요, 진짜. 그게 중독의 시작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이제 브레인 케미칼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체질이 아니고 브레인 케미칼. 그래서 달라서 그거를 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거 원한다고 자꾸 해주는 의사도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아주 안 좋은 의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환자가 요 병은 저 병은 했는데 의사들이 그 기록을 다 몰라요. 개인적이니까.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려주게 돼 다니는 있어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프로포폴 중독 이런 거 나오는 게 보면 그 중독된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간다고 얘기한 게 주로 맞는 사람들 보면 스타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반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내에 있는 홍길동이 그랬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고 나오니까. 야 도대체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고 그걸 우리가 구독을 하니까 뉴스가 보여주는 편향된 시각의 확률은 똑같아요. 재밌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이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얘기였죠. 왜냐면 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의사들 사는 삶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있죠.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지금 10대 후반이나 책을 읽으신 나이의 친구들이 읽으면 저렇게 살면 인생 되게 재미없지만 큰 탈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함익병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주 유쾌하고 재밌고 유익하고 그랬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역시 오늘도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